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죠. 저는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헤맸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하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원하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느껴지는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걸 말하는데 왠지 검사받는 기분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주로 그랬어요. 내가 그걸 좋아해도 될지 안 될지 누군가에게 심사를 받는 느낌인 거죠. 어릴 땐 내가 느끼는 거에 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꿈도 직선적일 때가 있잖아요. 와, 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가수 해야지. 멋져 보이고 나도 무대에서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가진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비트에 온몸의 세포들이 반응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생기가 솟아오르거든요. 사실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에도 몸이 반응해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내적 댄스. 예전에는 그걸 엄청 억눌러서 내적 댄스였지만 지금은 추고 싶을 때 흔드는 비율이 50%에 가까워졌어요. 굉장한 성장이죠. 물론 진짜 아무 데서나 추진 않고 공연을 즐길 때나 충분히 흔들어 제껴도 되는 때에 합니다. 하지만 꿈이 가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음악을 느끼고 그것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또는 그저 몸을 우아하게 움직이는 자체에도 희열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인정하게 된 게 나는 몸짓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 중 하나구나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주하고 인정한 게 채 3년도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라고 얘기해서 곤혹을 치렀거든요. 가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가수의 현실, 가수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거나 나는 정말 그냥 좋을 뿐인데 좋은 이유를 누군가의 마음에 들 말로 만들어내야만 했죠. 그냥 가슴이 벅차고 세포가 반응하는 느낌을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 느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정의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이 수월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충분히 탐구하고 느끼기에는 주변의 눈치도 보이고 어쨌든 좋아하거나 그 재능을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거나 그럴듯하게 보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애초에 꺼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누구의 탓은 아니에요. 저는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었고 실망시키기 두려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뿐이죠. 처음엔 순간의 불편함과 상처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언가를 억누르고 느끼지 않으려고 힘주고 있다는 것도 잊게 돼요. 나중엔 무감각해져서 그냥 단순하게 즐거워해도 되는 걸 즐기지 못하고 생각으로 잘라버려요. 공연을 보면서 저절로 들썩이는 그런 즐거움을 아우 창피해 라고 억누르죠. 슬픔이나 화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명상을 통해서 저 자신을 의식하는 연습을 할 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자꾸만 내가 이런 생각으로 억누르고 있구나 알 때가 많지만 이미 느껴지는 걸 느끼지 못하게 막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갑갑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억누르고 있나 알아차리는 거에서부터 엄청난 변화예요. 이 이야기는 기회가 닿으면 또 나눠볼게요. 어쨌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 또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던 이유로 창고 한켠에 쌓아두고 있을 뿐이죠. 물론 저도 여전히 느끼는 대로 느끼지 못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닫고 안심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기쁘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고 저절로 우러나는 즐거움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요. 지금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다가도 나는 이미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분명 느끼고 알았지만
아주 잠깐 까먹었다는 믿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알아봐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충분하죠. 제 경우에는 빠우사 공간을 열고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이거 내 안에 항상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진행하는 요가 클래스는 단순히 요가만 하지 않고 컬러 명상 시간이 함께 있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때 다양한 색과 감정 키워드로 그림 리딩도 해드리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달 만에 창업하고 명상과 요가를 안내하게 될 걸 저는 몰랐거든요. 목소리나 말투, 멘트도 명상과 요가에 대한 나의 이야기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땐 그렇다고 믿었죠. 근데 이상한 게 자꾸만 그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과거의 일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와,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때 그 경험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전율이 돋더라고요. 한번 쓰이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발전하고 깊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봐야만 하거든요. 제가 컬러 요가라는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저절로 그냥 나온 이야기였는데 오늘 빨간색을 주제로 클래스를 했거든요. 근데 빨간색을 알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혹은 과거에 좋아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혹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해왔던 그 경험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저의 춤과 음악에 대한 능력을 인정한 것도 이때부터인데요. 요가를 하면서 저의 몸을 통해 모든 동작과 움직임이 표현되잖아요. 무용이나 행위예술을 하는 기분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느끼고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원래 있었고 나는 그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재능의 실현 도구가 가수라는 직업이 아닐 뿐이죠. 일상에서도 그 능력이 이미 쓰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맵시를 조금 더 우아하게 보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예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 아무튼 예전에 생활기록부에 쓰듯이 내가 좋아하는 걸 고작 몇 단어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미 제게 주어진 것들이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심지어 복스럽게 잘 먹는 것도 재능이 되는 세상인데요. 영상을 마무리하려다가 눈에 띈 필사 문장이 찰떡 같아서 나누고 마칠게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경우를 빼고는 그 누구도 한 사람에게서 그의 중요성을 앗아갈 수 없다. 기록자 받았음, 이균형 옮김, 그리스도의 편지.